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8%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가 40만 원에서 약간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40만 원, 이 가격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같이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있죠. 물론 유한양행이 뒤 이어서 강세를 보인 건데, 유한양행을 보면 오늘 좀 빠졌습니다. 한 5% 정도 빠졌어요. 이렇게 바이오가 고가에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오늘 올라가기는 했지만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고가에서 그쵸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늦게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쵸, 10년물 금리가 확 튀었어요. 3개월 동안에 미국의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 3.6%였던 금리가, 그쵸, 9월 한 중순 정도에 지금 한 달 한 반 정도 지났더니 어떻게 됐죠? 4.3까지 올라왔죠. 자, 그럼 미국은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5%입니다. 여기서 쳐볼게요. 미국 기준금리. 자, 딱 쳐보면 어때요? 지금 5%입니다. 5.5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다가 5%로 낮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금리를 늦게 낮추려는 이유를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 금리를 높게 유지를 했었던 부분, 이런 식으로 높게 유지를 했었던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그럼 반대로 5.5에서 5%까지 낮아졌죠. 0.5%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5.5에서 5%까지 낮춘 이유는 뭘까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부양이라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5.5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쭉 이렇게 장기간 유지를 해왔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 경기가 너무 튀어오르고 물가가 솟구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럼 지금 5%까지 낮아졌다는 건 물가가 잡혔다는 거고, 연준의 목적인 천천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도 된다. 근데 지금 5%에서 어떻게 돼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왜 그래요? 물론 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하지만 그런 영향이 없지 않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미국의 경기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을 애초에 차단하겠다. 즉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알테오젠은 지금 뭐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이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2월과 3월 달에도 마찬가지. 올라오고 나서 뭐가 나왔죠? 매물 소화. 매물 소화, 지금도 매물 소화. 근데 여기서 이유가 있죠? 뭡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근데 금리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는 뭐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쭉 버티고 다음 시세를 내려는 그 찰나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이 한번 나왔어요. 코스피가 막 10%씩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10% 빠졌는데 미국에 지금 한 달, 두 달 지났더니 경기 침체가 안 온대. 그럼 지금 뭐예요? 여기선 사기친 건가?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을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오늘 이걸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0.2% 올랐고요. 코스닥 0.5%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0.5% 올라간 것 대비하고는 1.8%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 1등인데 알테오젠이. 그쵸? 원래 이 정도 올랐으면 코스닥이 한 1%씩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 안 좋은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2차전지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2차전지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쵸? 제가 이 얘기를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내용 보세요.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바이오는 많이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BM은 많이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뭘 사실 겁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요, 정말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세요. 쭉 내려가죠. 뭐가 발생하죠? 매물대가 생기죠. 여기서 이걸 넘고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를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내려가면 대기 매수세, 내려가면 대기 매수세,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 머커와의 계약권, 그리고 ADC 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인 호재거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에코프로 BM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대 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매해야 될 건 뭐예요? 2차 전지가 아니라 바이오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격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돌파하는 구간만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 어떤 식으로 그렇죠? 타점을 잡게 됐느냐?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 돌파하는 구간, 돌파하는 구간. 이거 HLB거든요. 내려가고 나서 너무 단기간에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구간에 매매 한번 하고 어떻게 됐어요? 뒤에 매매 안 하잖아요. 돌파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매할 때는 20%대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30%대 수익 구간.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9월 달에 유한양행 얼마나 좋았습니까?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9월 24일. 최근에는 유한양행 실적이 나오고 나서 조금이라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금리에 민감하게 작용해서 나온 결과고 알테오젠은 대장급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알테오젠은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되고 내가 사고팔고를 뭐 빠르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이동을 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렇죠. 순환매에 맞춰서 봐야 된다. 근데 그 순환매를 이끌어가는 게 어디다? 알테오젠이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빼놓고 한국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이닉스 좋다 하죠.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올라가다 20만 원에서 꼭 저항을 받아요. 이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만한 발목을 딱 잡거든. 머리 위에서 딱 찍어 누르거든. 왜? 한국 시장의 대장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 제가 매매했나요? 안 했죠.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쵸? 반도체를 할 때는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집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달아주셔도 입장 가능하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하는 구조에 맞춰서 내가 가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죠. 그게 뭐가 있느냐? SC 제형은 피하주사 지방 제형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키투르다 SC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스텝을 밟고 있는 게 뭡니까? ADC. 그렇죠? 근데 이게 법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키투르다에 들어가는 SC 제형 ALT-B4는 뭐라 그랬습니까? 머크에서 독점 계약하자. 그래서 지금 연간 순수 이익만 6에서 7천억 정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그 예상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재무제표에 찍힌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실적 보는 거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 주주 환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선반영되고 선반영되는 구간만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는 알테오젠도 다르지 않다. 알테오젠 지금 적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20조인 이유. 그렇죠. 더 이상 확인해야 될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철저하게 타점 보자. 그렇죠? 가격대 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재가 있죠. 근데 호재보다 뭐가 빨라요? 가격이 빠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고 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말고는 매매할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후 들어서 바이오 반등 시도 중이다. 어제 유한양행 실적이 있었고 고가 조정은 마무리 단계. 최근 바이오 조정은 금리 때문이다. 금리도 4.3%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4.3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맞춰서 시간 그렇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을 때 타점 잡자.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그렇죠? 요 번호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가격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고가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16페이지 이상 준비를 해놨으니까 공부하시고 다른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뭐 바이오 중에서 원래부터 강했지만 지금도 강하죠. 원래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보유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고가, 즉 지금 고가가 아닙니다. 지금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금리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긴 받았어요. 근데 최소한으로 받고 있다. 아직까지도 가장 강하다. 그래서 타점 잡자.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소통방에 와서 실시간 내용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 종목 콕 집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